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자동차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엔진, 변속기, 시트, 타이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라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일단 차에 들어가려면 도어락이 해제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있어야 됩니다. 라이트 켜려면, 기어 시프터를 뒤에 놓으려면, 여튼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12V 배터리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에 12V 배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ICCU라는 장치가 이상해서 차가 멈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이 12V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장치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V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니까 이 배터리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달리고 이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멈춰선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12V 배터리만 없으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차가 그냥 먹통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배터리 불량으로 인해서 다른 부품까지 망가지는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이 자동차 배터리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격은 저렴한 건 뭐 7, 8만 원부터 비싼 건 무려 30만 원까지, 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싸게 준다니까 저거 끼우자, 이렇게 끼우다 보면 자동차가 잘못 작동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좋은 배터리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20층에 사람 있어요 이러시던데, 그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 배터리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바르타에서 보내주셨어요. 바르타 배터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유럽 자동차들 대부분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입니다. 자세한 건 차차 말씀드리고요. 일단 보닛 열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배터리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전기차에 배터리가 이만큼 실려 있는데 이 배터리 왜 실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자동차가 발진하는 데 사용되는 그 메인 모터만 빼면 헤드램프, 테일램프, 와이퍼, 오디오, 기타 등등 이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장치가 여전히 12V로 작동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전기차 방전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걱정하시지만 전기차의 대형 배터리는 평소에는 연결이 아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배터리가 워낙이 고전압이고 워낙이 전류도 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감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평소에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분리되어 있던 배터리를 처음에 연결시켜주는 스위치, 이걸 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하자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러는 것처럼 그런 커다란 배터리가 있어도 이걸 연결하려면 그 배터리로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가 별도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12V 배터리입니다. 12V 배터리가 만약에 방전되면 전기차가 멈춰서게 돼 있어요. 저희도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저희 EV6가 12V 배터리 방전돼서 멈춘 적이 있죠. 어쨌든 이 배터리는 모든 차에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닌데 내 차에는 이거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차는 배터리가 엔진룸 열면 거기 딱 보여요. 엔진에 보면 스타트 모터가 있어요. 거기에 전기 공급해야 되니까 그냥 전기줄이 좀 짧으면 좋으니까 당연히 엔진룸 안에 넣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는 온도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부식이 빨라져서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BMW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유럽 차들은 이 엔진룸에 이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고 트렁크 쪽에 들어있는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이 배터리도 보호할 수 있고 무게 배분까지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아, 그런 분도 계시네요. 요즘 들어서 하이브리드는 12V 배터리가 아예 없는데 그거 모르세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팩이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 이 기다랗게 생긴 배터리 팩의 한 귀퉁이를 12V 배터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뒷좌석의 시트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동차는 다 12V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12V 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긴급 출동 불러갖고 그냥 점프해서 타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부품까지 같이 망가지게 되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스피커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도 떨어지니까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V 배터리를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그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배터리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어떻게 20만 원이냐, 뒤통수 맞았다, 눈탱이 맞았다, 야 이건 바가지지.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배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납과 산이라고 해서 납산전지라고 하죠. 이 납산전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 기존 납산전지, 요걸 플러디드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플러디드 배터리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SLA 배터리, 하나는 EFB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죠. 사실 이 배터리는 SLA라고 하는 배터리인데 요즘 들어서 저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저렴한 배터리.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AGM 배터리입니다. 가격이 갑자기 더블로 비싸져요. 근데 생긴 건 지금 보면 똑같잖아요. 뭐 둘 다 엔진 시동 걸리고, 근데 뭐하러 이런 걸 쓰나?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AGM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라서 그래, 이런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도 납산전지, 이것도 납산전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분들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부까지 보여드리면서 배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거 흉내 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배터리는 SLA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가리켜서 납산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 안이 실제로는 이걸 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셀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냐고, 여기 있는 거는 페이스트라고 해서 납산화물 그리고 황산을 물에다가 반죽해서 이렇게 만드는 황산? 잠깐만, 황산인데 내가 만져도 되는 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따가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전혀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SLA 배터리가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EFP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EFP 배터리는 이것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핸시드 플러디드 배터리. 플러디드 배터리는 왜 플러디드냐면 액체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로 플러디드 배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인핸스드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ISG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스탑앤고라고 해서 차가 가다가 정지해 놓으면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차, 이런 차들은 적어도 EFP 배터리 정도는 써줘야 돼요. SLA 배터리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활물질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서, 그래서 극판을 좀 더 잘 만드는 경우, 그걸 EFP 배터리라고 합니다. SLA 배터리에 비해서 EFP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정도 길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EFP 배터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중요한 거, 이제는 정말 요즘 핫하다는 AGM 배터리입니다. 유리섬유에다 흡수시켜 놓은 배터리다 해서 AGM 배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현대기아차 보면 대부분이 AGM 배터리를 씁니다. 그리고 수입차들도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AGM을 씁니다. 스탑앤고 들어가는 차는 당연히 AGM을 쓰고 있고요. 요즘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자동차들 많을 텐데 회생제동이 들어간 차 다 AGM 배터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차 몇 개 빼고는 거의 AGM인데, 지금 구매 가격이 2-30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2-30만 원이나 하는 그 비싼 배터리를 굳이 넣어주는 거, 이유가 뭘까? 일단 AGM 배터리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이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SLA 배터리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AGM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분리막으로 분리해 놓고 이렇게 음극과 양극, 이 안쪽에 있는 요게 요 필름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 글래스 매트라고 하는데 유리섬유를 가지고서 이 안에 황산을 머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배터리는 기판, 활물질, 양극판, 음극판, 경리판, 전해,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는 게 이 배터리의 구조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게 150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것과 큰 차이 없는 납황산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된 거죠. 전해액이라고 우리 말하는 거, 이게 황산입니다. 근데 황산이 들어있는데 이거 만약에 깨지면, 그래서 황산이 밖으로 새면 얼마나 위험할까,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기존의 배터리는 사실 대부분이 완전히 딱 막혀있는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예전의 배터리는 많이 샜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터리를 옆으로 눕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워야 돼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이거 배달될 때 보니까 배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되죠. 물론 저희한테 온 이 배터리는 목업이니까 이 안에 황산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거 눕혀버리면 실제로는 황산이 셀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피부에 닿으면 화상 입을 가능성도 있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요새 면 같은 거 있으면 면에 구멍이 뽕 뚫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배터리 여러분들은 열어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드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양극판과 음극판이 있는데, 이 양극판, 음극판 모두 황산에 담궈져 있습니다. 황산이라는 건 뭐예요? 황과 산소잖아요. 그 황산에 있는 산소가 이 양극판에 들러붙게 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충전 상태입니다. 충방전이라는 과정 자체가 납에 산소를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황산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수소와 산소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걸 전기를 가하면 그 물이 다시 분리돼서 다시 양극판에 달라붙게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이 배터리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방전 과정에서 이 산소가 달라붙는 과정에서 녹이 슬게 됩니다. 사실 이 배터리 내부를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배터리 내부는 이런 형태의 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이 일반적인 그리드, 이렇게 생긴 건 바르타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파워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리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걸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자, 보시면요, 이게 딱 봐도 뭔가 좀 다르죠. 가만 보면 이쪽은 그냥 고깃집 불판처럼 생긴 그런 그리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걸 가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굉장히 듬성듬성하고요, 위쪽은 굉장히 촘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은 굉장히 얇은데 위쪽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좋아지는 점은 뭐가 있나? 일단 이 그리드는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을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체가 납의 합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또 납 페이스트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소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산소를 계속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다 보면 그러면 산화되죠. 산화는 곧 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녹이 쓸면서 점점점 이 부분이 부식되고 점점점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녹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쓸 것이냐? 이 전류가 모이는 부분, 전자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녹이 더 많이 쓸게 되고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두텁게 만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고 적은 양의 납으로도 충분한 발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어요. 배터리 업계에선 이걸 성장한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기 침전이 생기는 거죠. 오래된 배터리를 뜯어놓은 상태를 보시면 이쪽에 침전이 엄청나게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 성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줄여줄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만든 그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AGM 배터리는 왜 이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보통 이제 플러디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황산이 물이 됐다 황산이 됐다 하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전체가 똑같은 농도로 황산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산이랑 물이 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황산이 더 많은 부분 그리고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기를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AGM 배터리는 이 황산을 이렇게 유리섬유에 녹여놨기 때문에 이 프레임의 끝에서 끝까지를 일정한 농도의 산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GM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플러디드, 그러니까 이 안에 찰랑찰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어느 정도 기울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형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 배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게다가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자동차라도 문제없이 계속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과학이 숨겨져 있네. 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 AGM 배터리 같은 경우는 CCA가 높습니다. CCA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추운 곳에 나는 많이 지낸다, 추운 곳에서 지내는 일이 많다, 난 강원도에 산다 라고 하는 분들은 CCA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CCA는 콜드 크랭킹 암페어 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저온 시동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온일 때 얼만큼의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고온 저온에 따라서 화학 반응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온에서는 전기 뽑아내는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엔 시동 그냥 부르릉 거리는데 겨울철에 시동 걸려고 하면 이러다가 시동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온의 시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배터리도 저온의 시동 능력이 좋은 배터리를 고르는 게 겨울철에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걸 CCA라고 하는데 AGM 배터리는 더 높은 CCA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GM 배터리가 겨울철 시동 능력도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셨을 거고요. 이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관리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전에 물 보충하라고, 물 보충하는 경우 있죠. 예전에는 배터리 전액을 팔았습니다. 증류수를 팔았어요. 뚜껑 열어서 여기다 증류수를 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류수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저절로 증발되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할 때 전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전기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나면 이게 완전 밀폐된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수소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점점 빠져나오니까 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전해액을 넣어줬어야 됐는데, 요즘의 배터리는 다 무보수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 전해액을 채워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전해액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전해액의 양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얼마나 충전이 돼 있는지,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옛날 배터리는 여기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서 열고 여기다 물 채우는 거지. 이거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거 뜯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체할 때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입차에서 배터리 DIY로 교체하신다고 해서 이거 뜯었다가 아마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수입차 중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들 보면 배터리 이 단자를 뺐을 때 자동차가 버텨주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그 정도 버티고 나서 리셋돼 버립니다. 리셋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서비스 센터에서 다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배터리를 옆에 놓고 그 옆에 있는 배터리에다 이걸 다시 물린 다음에 배터리 교체 다 하고 다시 거기다 꽂아야 돼. 그런 식으로 스페어 배터리가 별도로 있어야 교체할 때 편하다. 그리고 배터리 유지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터리를 다 쓰지 않는 겁니다. 17.5% 테스트도 있고 50% 테스트도 있는데 50% 테스트에서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50% 이하가 되면 내구성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많이 쓰지 않고 항상 완전 충전에 가깝도록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차 세워놓고 시동 걸지 않고 오디오 듣는다 뭐 한다 이러면서 배터리를 혹사시키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두 달 동안 그냥 세워놓으면 이 배터리가 망가지게 되니까 차 시동 꾸준히 자주 걸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배터리라는 건 아시다시피 영원히 쓸 수 없는 소모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자동차 보면 출고하고 1년마다 매번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동차 보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처음 샀던 유럽차 BMW 320i였는데요. 이 차는 차를 사고서 8년 동안 한 번도 배터리를 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배터리 테스트,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할 순 없고 관련 테스트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스트 17.5% 충반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테스트냐면 보통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배터리가 반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17.5% 정도만 방전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방전됐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SLA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300사이클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300번이면은 이거는 1년이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중간 모델 이 SLA 배터리 중에서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는 배터리가 510번 정도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EFP라는 배터리는 거의 2000번 정도, 뭐 저렴한 모델하고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AGM 배터리는 5300사이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SLA 배터리의 저가 모델에 비해서 AGM 배터리는 17배나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2배 차인데 어떻게 17배 더 사용할 수가 있나? 그러면 당연히 AGM 배터리가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17.5% 테스트라는 건 굉장히 가혹한 테스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의 시동을 켰다가 껐다가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하는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스탑앤고가 많은 경우는 SLA 배터리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방전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SLA는 80에서 150번이면 끝나고요. AGM 배터리는 360번. 가장 저렴한 SLA 배터리에 비해서 AGM 배터리가 4배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능이 2배, 가격도 2배 이렇더라도 메인터넌스 비용을 생각한다면 AGM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아주 희한한 테스트도 하나 있는데요. 두바이 텍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두바이 텍시라는 건 정말 더운 환경에서 이 배터리를 정말 가혹하게 사용했을 때 가다 서다 공회 전하다 이걸 계속 반복했을 때 두바이 택시는 또 하루에 20시간씩 운행한다고 해요.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운행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SLA 배터리는 7만에서 8만, AGM 배터리는 15만 킬로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SLI보다 AGM이 무조건 좋으니까 나는 SLI 빼고 여기다가 AGM을 넣을래. 물론 그것도 뭐 말이 되죠. 그렇지만 자동차를 개발할 때 이 차는 SLI용으로 개발을 했다. 이 차는 AGM용으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개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무조건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배터리를 장착했는지 이거에 맞춰서 AGM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반드시 AGM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BMW를 타면서 8년 동안 배터리 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 조금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배터리를 장착하는 거죠. BMW의 순정품 독일 바르타 배터리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터리 브랜드도 독일 바르타, 아우디 폭스바겐 배터리 브랜드 역시 바르타죠. 사실 독일 자동차 회사라면 거의 대부분 바르타 배터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럽 신차 중 AGM 배터리 장착한 차량에는 10대 중 7대가 바르타 AGM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해요. 유럽차, 특히 독일차 모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배터리 정말 오래 가거든요.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바르타 배터리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대부분 직구로 구해서 이걸 교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값도 비싸고 배송 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AGM 배터리 쓰셔야 되는 분들, 바르타 배터리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르타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정색이면 이거 짝퉁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바르타 AGM 배터리 국산, 유럽산, 중국산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품질만큼은 메이드 인 저머니나 메이드 인 차이나나 뭐 차이가 없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검정색이 더 좋아, 회색이 더 좋아, 물론 뭐 취향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가리지 않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교체 이제 곧 겨울 다가오잖아요. 겨울 되면은 아침에 나 출근해야 되는데 시동 걸려고 하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죠. 시동 걸 때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때가 교체해야 될 때입니다. 교체 주기 보통은 4년 정도마다 교체하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마다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으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운전자가 가장 잘 알죠. 내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AGM 배터리가 내 차에 순정으로 들어있는 배터리인데 이걸 갑자기 SLA 배터리를 집어넣는다, 이러면 자동차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턱없이 부족하게 될 거고요. AGM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AGM 배터리로 꼭 교체하시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